알 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상해 임시정부 1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MBC에서 잘린 해직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른쪽으로는 아직도 휴가를 즐기고 계신 얼굴이 제일 큰 미디어 와치독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민동기 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지난주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도 지금 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 네. 출근만 안 하지 네. 일은 그대로 하더라고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일주일이 한계입니다. 자, 네. 오늘은 얼굴이 더 커 보이는 우리 몸싸움보다 말싸움에 나가다는 개념 프로레슬러 해설위원 빅트렌드 코리아 김남우 대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얼굴이 이렇게 커. 원래 크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네. 저녁에 라면 먹고 잤죠. 진짜요? 진짜 부었어요. 부었어요? 네. 술 그런가요? 술 안 마셨는데요? 방송 전에 어떻게 술 마셔요? 차라리 술을 먹어.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도하는데 한나당이네 한나당. 알코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네. 발음이 약간 새는 게 네. 이제 시합하다가 앞니 부러져가지고 예전에 그랬구나. 임플란트 이게 두껍게 박혀 있어가지고 좀 발음이 약간 좀 미안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아닙니다. 뭘 또 갑자기 앉아요. 이빨 골절 앉아. 예. 그럼 자연스럽게 건강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건강 얘기요? 네. 건강은 약간 본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편이고요. 네. 제가 한 다음 달 중순 정도면은 단행본이 새로 나옵니다. 오! 그래서 건강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왜 책 얘기를 하고 그래 홍보를. 건강한 걸로. 건강 관련된 책이야? 건강 관련된 마음 건강에 관련된 책입니다. 예. 뭐 상담 관련. 네. 마음 건강 네. 이제 조기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저의 12번째 단행본이 드디어 또 나오니까. 12번째? 예. 당연히 지금까지 히트작은 없었다는 좀 거. 많다. 맞죠. 그럴 때는 책을 많이 썼다 그러면 별로 너한테 도움이 안 돼. 그렇죠. 네. 그 대표작은 뭐예요, 그러면? 엽기 일본어라고 예전에 그 시공사에서 냈던 책이 있습니다. 시공사는 전두환. 그렇죠. 그때 제가 저자들. 98년인가 99년에 처음 책을 거기서 냈고요. 네. 그 그때만 해도 다음에 개념이 전혀 없었구나. 뭘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책 얘기 나왔으니까 네. 책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하는 책인데요. 이 책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 완전 절절한 책입니다.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우리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 기록단이 쓴 책인데 우리 건우 엄마가 특별히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 좀 소개해달라. 직접 이렇게 네.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편지를 쓰셨습니다. 네네. 이상호님께 세월호를 타고 떠난 아이들을 함께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아이였는지 4.16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가 담긴 책입니다. 13명만의 삶이 아니기에 널리 읽혀 진실을 밝히는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진실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이 보여지는 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아직 여러분들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저희도 열심히 읽고 네. 다음 시간에는 서로 돌아가면서 독후감을 발표하는 그렇습니다. 시간을 가져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서점 가서 사겠습니다. 네, 저도 사겠습니다. 네. 네, 12권 내셨지만 아직 히트작은 없는 김남은 작가께서도 읽고 다음에 꼭 감상평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읽어주시고요. 저 잠깐 한 2분 동안 봤는데 정말 꼭 읽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또 혹시 뭐 홍보할 거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그럼 건강 문제 바로 들어가죠. 건강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제주도에 좀 놀러 갔다 왔는데 휴가를 즐겼군요. 휴가를 즐겼는데요. 거기서 안 먹던 거를 간만에 또 먹다 보니까 비싼 거 먹었구나. 그렇습니다. 참돔. 야, 말로만 듣던 뱃속이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드시던 걸 드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새 오바이트 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아이고야. 병원 신세를 좀 하면 또 병원까지 가셨어요? 이게 좀 외래. 그러니까 무슨 이거는 뭐 저희가 이 교훈을 갖는다면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될까요? 먹던 걸 먹어야 된다.
송충이를 먹어야 그렇습니다. 솔잎을. 예. 왜 그러신가요? 저도 안 먹던 걸 아침에 먹어. 참돔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돔이 사실 네.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요. 딴 걸 먹으러 갔는데 낚시로 막 잡아올린 참돔이 들어왔다고. 그게 또 화딱 해가지고 제가 상술 아니었을까요? 어찌됐든 맛은 있었는데 먹고 나서 제가 큰 탈이 났다는. 조심하십시오. 시청자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심하라고? 이게, 아니 조심하십시오. 아니 근데 중요한 동향이 하나 있다면서요? 동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국장의 타이틀을 네. 조만간 뗍니다. 오. 미디어 오늘 사실 편집 국장으로 더 잘 알려주신 네. 분이에요. 민동기라는 이름 석자보다. 와. 근데 지금 그런 후임 인사가 후임 인사가 어제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미디어오늘 노조의 임명 동의제를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 이정환 부장이. 그래서 아직 뭐 정식 인사가 난 건 아닌데 2월 초쯤에 아마 인사가 나게 되면 저는 이제 다시 이제 부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민부장. 사실 우리가 편집국장이기 때문에 모신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정환 편집국장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네. 예. 조심하세요. 참돔도. 자, 그리고 또 동행 네. 있으십니까? 동양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별다른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제가 네. 이상호 선배 근황을 얘기하기 전에 네. 의혹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의혹? 네. 헐. 제가 지금 사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요? 네. 아니 민동기 국장이 얼굴이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민동기 국장을 봤다는 제보들이 저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뭐 인사동에서 제가 봤다, 어디서 뭐 뭘 하고 어디서. 다니는지 리얼 타임으로 지금 이상호 선배한테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묘령의 여인과 함께 배를 먹고 있다 이런 제보까지 와가지고 제가 바로 확인했습니다. 부인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부인 맞죠? 부인입니다. 네. 네. 부인님을 부인하시나요? 아닙니다. 네, 부인인 걸로. 좋습니다. 사실 뭐 제 근황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이빙벨 근황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다이빙벨과 하나가 돼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영화제에 부적절한 영화다라며 거부했던 영화 그 다이빙벨이 그것 때문에 다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물러나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압력을 행사했다가 여론에 안 좋아지니까. 내지를 맞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갑질이라는 이유로. 그런 와중에 저희가 IPTV와 인터넷에 다이빙벨 문제가 됐던 다이빙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대박 여러분들- 쳤던데요? 네? 공개하자마자 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걸 또 가져오셨네. 네. 일간 상영중 영화 검색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가 다이빙벨이고요. 무려 국제시장과 테이큰3, 허삼관, 화정우를 제치고 야 이거 진짜 놀랄만한 어제 바로 장난 올렸는데. 아니에요. 강남 1970이면 이민호 주연의 그렇습니다. 빅히어로 디즈니 영화에 이런 것 좀 다 다 제쳤습니다. 지금. 대충 하니까. 다 근데 제치고. 사실 지금 어제 국제시장을 네. 박근혜 씨가 네. 봤는데 황정민 씨가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가 이렇게 웃는 인증샷. 사진을 찍었다가 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영화요. 네. 아니 대통령이 뭐 국제시장 영화 본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네. 오늘자 신문 보니까 다 대서특필을 했던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그- 거를 기사를 안 쓰고 말이죠. 사전에 손수건을 준비했다.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좀 네.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네.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다이빙벨 극장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현재까지는 아직 적자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 혼자가 아니라 네. 많은 분들 수십 명의 배급 제작 과정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다운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네. 이 영화를 서병수 부산시장도 좀 보시고 네. 박근혜 씨도 청와대에서 뭐 시간 나실 때 좀 보시고 네. 해서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요거를 좀 주목을 해 어느 주시면 영화? 되거든요. 요거. 네. 요 1위보다 네.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폭이 네. 약간 미미하거든요. 네. 상승폭을 보십시오. 25단계. 이게 의미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클릭이죠, 네, 한마디로. 별로 한클릭.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와 함께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제 친구 김어준 씨가 네. 세월호 침몰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영화 다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MB의 실정까지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영화도 같이 준비한다고 그러죠. 3편을 무려 세 편. 연작으로 만드는데 총 제작 배급 예산이 10억이 소요된다. 그래서 프로젝트 부라고 하는 사이트를 열고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2억을 막 넘겼는데 김어준 씨가 제작을 맡았어요. 네. 어떻게 믿을만 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프로그램에 관여만 하지 않으면 제작자로서는 능력을 인정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기획 능력은 탁월하신 분이시니까요.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보직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여하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뭐 김어준이 떼먹고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아니라고 보죠. 개인 관심사는 네. 과연 이상호 기자의 다이빙배를 능가할 것인가? 뒤에 나왔으니까 능가하겠지. 하여튼 그 영화 그 앞으로도 세월호와 관련된 네. 다큐든 전극이든 많은 영화가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 영화 만들어 보고 또 알려보니까 상당히 힘든 과정이 많더라고요. 네. 친구가 하니까 만만해 보였지. 되게 힘든 일 많을 텐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오늘도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우리 방청 시청 의견을 종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빙벨과 관련된 의견인데요. 김남문 해설위원님. 상상했던 그 이상의 조직적인 방해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혐을 덮으려고 다른 사람 목숨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화사한님. 진실의 조합 방식은 오직 하나, 진실뿐이다. 4.16의 실상을 고발하는 영화에 영화적 완성도가 대수냐고 생각했지만 잘 만든 기록 영화다. 이 아픈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다니 멋지다.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네. 하여튼 우리 김총수도 잘 만드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어쩌라고님. 마지막에 울면서 말씀하시던 아버지 말씀이 아직도 기억난다. 정치적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자신이 다 안다는 듯이 말하지 말고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 네, 댁에서 IPTV 다음 뭐 네이버 포탈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해적판이 곧 오늘부터 돌기 시작할 텐데 해적판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보신다면 저는 뭐 그래도 굿 다운로드를 권장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에 특히 후기가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다음에 달린 많은 실시간으로 뭐 분당 몇 개씩 올라오고 있는데 두 분을 선정을 했네요. 차지훈님. 새누리 조사위원 요구에 세월호 조사위 공무원 철수 기사를 보고 막말은 기본이고 방해도 양념인가 이 다큐 보면서 답답하고 먹먹했습니다. 대한뉴스 없었으면 완전히 속을 뻔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네. 왜 이런 보도들을 대한 매체에서만 볼 수 있는가? 그러게요.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시기 전에 그러고 있는 어렵습니다. 네. 여러 지금 대한 매체들 내부에서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계속 삐끄덕거린다는 정보를 계속 제가 받고 있는데 대한 뉴스에 좀 더 눈길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로코님. 너무나 어마어마한 고발이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 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살인에 동참한 정부기관과 언론, 기레기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상임 임시정부 17회 방송 후 감상평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새도끼님. 담배 끊고 담배값으로 대한언론에 후원하기로 적은 금액이지만 고발뉴스 정기구독 신청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줍은 꼼수팬. 꼼수팬이야? 네. 방금 정기 구독 신청하고 왔습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고 너무 적은 금액이라 또 미안합니다. 하지만 너무 고맙고 너무 또 고맙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지나도 2014년 김어준, 이상호, 당신들이 지켜낸 양심과 정의는 꼭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호 기자님 이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성호 기자님,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서식지를 알 수 있을까요? 쇠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본인이 쓴 거 아닙니까? 아, 참고로 제가 아직 그 뇌경색 후유증 때문에 네. 술을 과거에는 매일 즐겼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경기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비롯해서 대부분 대한 매체들의 회원이 지속적으로 사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독자적인 수익 사업을 좀 해야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벙커원처럼 네. 우리도 뉴스 카페를 한번 해볼까? 네. 그곳에서 방송도 하고 네.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뉴스 카페를 할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게 잘 되면 괜찮습니다. 저는. 잘 되면 그렇습니다. 괜찮지 않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슷한 사례로 국민 카페가 있는데 네.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행사가 없을 때는 홍대, 마포, 합정 인근에서 가장 한적한 카페가 되거든요. 고시 공부에 최적한 카페. 좀 안타까워요. 약간 지리적 위치가 조금 안 좋습니다. 네. 고시 카페를 할까요, 그럼? 고시 카페. 여하튼 그냥 검토 중이라는 네. 말씀.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 고발뉴스.com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좋은 물건이 있는 자리를 좀 알려주시면. 물건, 네, 좋죠. 그렇죠. 여기 정말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네. 혹시 저희가 직접 민동기 씨나 제가 좀 웨이터로 한번 나서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물이 제일 안 좋은 카페가 되겠죠. 네. 아니 취소하더라고요. 기도. 기도 어때, 기도? 기도라뇨. 마우서. 경비원. 경비원. 해드릴게요. 어제 예전에 한번 해봤었고. 감사합니다. 전과가 있거나 수배 중인 분들은 전혀 오실 수 없는 네. 그런 좀 삼엄한 분위기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좀 계속 재밌는 의견들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커밍아웃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김남은 씨. 두 가지를 커밍아웃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지지 발언. 연락 안 왔습니까? 파문이 있었어요. 무슨 파문입니까? 예. 근데 게시판에서 네.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네. 아이디 원칙대로님께서 김남은 대표 볼수록 매력 있으시네요. 이재명 시장 지지 커밍아웃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읽으시네요. 네, 제가 읽었습니다. 대단한 멘탈입니다. 사실 그 김남문 씨의 이재명 지지 선언 상당히 파급력이 있었는데, 이재명 시장도 보셨대요. 저희 보셨대요? 네. 고맙다고. 연락 안 왔어요?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작 본인한테는 제가 전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전해달라고. 네. 그런가 하면 아이디 함께 살자님. 네, 이재명 시장님 지지 발언하신 김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도 숙골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이 시장님의 모습에 반한 1인입니다. 이 기자님 건강 소식 무엇보다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왜 개념 레슬러는 이재명 시장 지지를 하는데 네. 왜 민동기 국장은 왜 디스를 하느냐? 이재명 시장은. 제가 디스를 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음흠. 이재명 시장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럼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재명 시장과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 시장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디스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거는 한번 검증을 한번 하겠다. 네, 이런 얘기죠. 기자 정신이 상당히 추천한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디스는 아닌 것 같고. 네. 디스 직업 윤리겠죠? 네, 디스 기자로서. 플러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고발뉴스 전 세대를 막론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는데 할머님이 특별히 시청 소감을 남겨주셨어요. 네. 홍덕자 할머님. 철원에 있는 고발뉴스 애청자 할머니입니다. 네. 인터넷을 몰라서 전화로 가입한 홍덕자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탁자에 물 주전자 올려놓고 네. 시대의 쾌거를 올리는 3인방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고. 건강하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3인방 때문에 저녁 시간이 행복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홍덕자.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덕자 할머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판 무죄 지금 조금 전 지금 이 네. 소식이 날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뭐 제대로 면죄부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대법원이
대법원도 부정선거에 가담한 겁니까? 저는 사실상 공조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대법원이 뭐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사실 하급 법원들이 대선 12.19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정치 개입은 있었으나 선거 개입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면서 사실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면서 시간을 끌어왔는데 네. 대법원은 그래도 법원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죠, 대법원은. 최소한의 아무리 사회와 법조계가 썩었다 하더라도 대법원만은 최소한의 금도를 지킬 거라고 저희가 일부 기대를 했던 사람들마저도 그야말로 이거는 경악해 합니다. 한마디로 저희 고발뉴스로서는 부정선거 은폐하기 위해서 대법원마저 공조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간단한 판결 내용을 핵심적으로 추려보자면 결과적으로 김용판의 혐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부정선거의 사건 축소 은폐, 그러니까 정확하게 댓글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외압을 행사했다 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축소 은폐 부분은 선거 사흘 전에 네. 사흘 전에 밤 11시에 그것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밤 11시에 선거 수사 결과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방송으로. 수사 결과와 다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댓글 없다. 근데 바로 이 시점이 선거 사흘을 앞둔 바로 밤 11시 직전에 끝난 게 바로 대선 토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이 문재인과 박근혜가 이 댓글 사건을 가지고 문재인은 헌정을 유린하는 네. 위협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그런 일이 없다더라.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데 네. 끝나고 나서 바로 박근혜 손을 들어준 거죠. 박근혜 손을 들어줬어요. 사실과 다른 수사 내용 가지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대선 부정의 하나의 전조였다라고 해서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도 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됐다 볼 수 없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권은희 현재는 의원입니다만은 권은희 씨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압력을 행사받았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말이 복잡해. 한마디로 신빙성 부족하다. 그렇죠. 라고 현재 국회의원의 진술을 한마디로 엎어버렸어요. 근데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 경력 차원의 전화였다. 네. 그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전화를 받은 권은희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외압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 말이 더 타당성이 있냐고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골프장에서 박희태 씨가 캐디한테 격려 차원으로 더우니까 이렇게 좀 동작. 신체 주요 부위를 터치했다. 네. 격려였다. 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캐디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연한 성추행이죠. 성추행했다. 근데 캐디의 말을 완전히 일축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현재 헌법기관이 주장한 권은희 씨가 주장한 진술마저도 근데 정말 대법원 가면 다 이렇게 엎어지니까 쌍용자동차도 그렇고 주진우, 김어준도 대법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상고했네.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는 발뉴스 위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권리를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상해 임시정부가 보내드리는 이상호의 발뉴스 위크입니다. 고발뉴스 보도 중 최고 조회수나 SNS 반응을 종합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5가지 뉴스를 선정해 봤습니다. 스마트 뉴스 팀의 보도인데요. 현직 경찰이 청와대에 승진시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현직 경찰관인데 2015년 경찰 승진시험을 아십니까? 하면서 평균 1년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평정 기준을 바꿔서 아주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로 올렸어요. 이 뭐 경찰관들은 관심사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별 관심이 아닌 내용인데
경찰관들이 저희 고발 뉴스를 많이 보고 계시구나. 거의 일주일 내내 일이었어요. 경찰관들 지나친 관심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예, 핵심이 뭡니까 이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이걸 그만큼 기사화한 곳이 없었구나. 별로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많이 본 것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네. 저는 이 현직 경찰이 참 용감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저기 용감한 경찰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게시판에 그거를 뭐 익명으로 올렸겠죠? 예. 그거를 올릴 생각을 과연 할까? 어? 익명으로 올렸나요? 글쎄요, 이거 뭐 지어놨는데 여하튼간에 네. 뭐 추적하면 다 나올 테니까. 그렇죠. 자신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네, 올렸다는 거죠. 한 것인데 네. 내용은 그거예요. 현재는 시험이 60%고 근무 평정이 40%인데 이걸 갑자기 시험 성적 비율을 크게 낮춘 겁니다. 그렇죠. 35%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다 근무 평정 65%로 상향 조정을 했다. 그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뭐가 되냐? 그렇죠. 이런 취지입니다. 갑자기 바꾸면은 사실 준비한 분들은 그렇죠.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좀 있다면서요? 아니 뭐 사실 그 취재를 하다 보면 뭐 경찰들도 좀 만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경찰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 시험을 앞둔 그런 경찰관들은 통상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충 이렇게 좀 흔히 속된 말로 짱 박혀서 시험 공부할 수 그렇지. 있도록 그런 문제점이 경찰 내부에서도 항상 지적이 돼 왔기 때문에 사실 뭐 갑자기 바꾼 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승진 시험 제도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합리적으로 좀 빨리 개선책을 여하튼 마련해야 사실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랜 그렇죠. 그 아주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네. 근무 평정을 이렇게 높여놓으면 그럼 또 근무 평정의 객관성은 어떻게 그러니까. 도출하느냐. 그렇죠. 이래서 또 사실 시험 점수를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 여하튼 이런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만큼 경찰 내에 좀 다시 한번 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희가 가져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민혁 기자 또 나혜용 기자의 기사가 상당히 순위가 높군요. 항상 보면 세계일보가 7, 8개의 청와대 특급 정보를 공개 시에 박근혜가 하야하는 사태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통일교 내부 문건에 따른 한겨레의 온라인판 보도였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이죠. 세계일보가 지난번 그 10장시 보도와 관련해서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7, 8개의 청와대 특급 정보가 있는데 이게 공개된다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일교 내부의 문건이 나타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세계일보 사장 교체를 놓고 세계일보 그룹 내에 주전파, 싸우자, 정권과 싸우자 또는 정권과 화해하자, 주화파가 갈등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전파래요. 그렇습니다. 통일교 신도대책위가 네. 이 같은 문건을 배포했다고 하는데 7, 8개의 특급 정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네, 저도 모릅니다. 궁금합니다. 무척.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큰 보도 이후에 이런 내용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삼성 엑스파일을 보도했을 때 CD 93분짜리 CD를 폭로했을 때 온라인 뭐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에 이런 내용이 돌았습니다. 이상호 기자 다른 재벌 기업 CD 6, 7개 확보. 사실이었습니까? NCND입니다. 노코멘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큰 보도 뒤에는 이런 뒷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7, 8개는 아니겠지만 한 2억 개는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 세계일보 이 계열사에 대해서 네네. 세계일보 계열사가 정확히 말하면 통일교 이제 계열사죠. 지금 국세청이 세무조사 들어갔다고 지금 그렇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무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강도라든가 이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문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통일교 내부나 세계일보 내부에서도 분명히 입장이 나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전파와 주화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그야말로 정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원칙대로 대로, 그렇죠.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풀어서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언론이 자기 모기업이라든가 관계사의 이해관계를 위한 하나의 전방 그렇죠. 뭐 또 특수 기동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이제 과거에 SBS 태영이 모기업이었는데 태영이 자기들 물과 관련된 정화 시설을 주로 시공해요. 네. 경기도 서울에서. 근데 자기들 보도를 통해서 물이 여기 지저분하다라고 막 보도를 하고 뒤로 가서 뭐 1,000억짜리 플랜트를 따는 거예요. 하수 정화 시설을. 그때 당시 SBS의 슬로건이 물은 생명이다. 그렇죠. 물은 생명이다. 그래서 그거를 2580 사실의 그 미남 기자 있었습니다. 얼굴이 좀 컸지만 이모 기자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언론사를 왜 대기업들이 가지려고 하는가 그런 역학관계를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번에도 세계일보가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있는 대로 다시 까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랑 딜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바로 까주셨으면. 저렴한 멘트. 네. 저렴합니까? 진실은 저렴한 겁니다. 네, 진실은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강주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우리 김남훈 씨가 카밍아웃 했던 지지 발언했던 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발표되자 정치보복 종북몰이 끝내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시장의 인터뷰 기사였는데요. 역시 수구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강력합니다. 멋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나눔 환경이라고 하는 청소 대행에서 네. 거기다 일거리를 줬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결국은 종북 RO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네.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서울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해서 이제 뭐 쌍방향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장의 주장은 이 나눔 환경이라고 하는 회사에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 출신 시의원이 최고점을 줬대요. 네. 근데 이분도 그럼 종북입니까? 아니 그런가 하면 논리대로라면 이 그렇죠. 나눔 환경에 대해서 이게 뭐 이전부터 있던 회사인데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도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해줬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억 원을 줬답니다. 지원을. 오. 당시 그럼- 경기도지사 김문수. 그렇죠. 김문수, 이명박, 박근혜가 그러면은 종북 단체에다가 활동금을 줬으니까 이분들은 거의 아니 이재명 시장이 종북이라면 이분들 다 종북이죠. 종북 정도가 아니죠. 선정한 것이 아니라 돈까지 줬으니까. 그렇죠. 와. 사실 이 시장은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가 지금 미운털이 박히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세월호는 국가정보원 소유 선박이다. 물론 저희 고발뉴스가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공개했지만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런가 하면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킨 대통령 선거는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특검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싫어할 만합니다. 이런 저렴한 진실을 마구 남발을 하고 있으니 네.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입장. 저희가 긴급 전화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있으시답니까? 네. 바쁘답니다. 네. 네,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고발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해 주신 기사입니다. 서울대 교수 시국 선언. 아셨습니까? 네. 몰랐어요. 네. 네. 한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통령 책임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시국 선언인데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발뉴스닷컴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를 직시하고 청와대 인적쇄신과 내각 전면 개편을 당장 실행하라 하는 내용인데 핵심 한 문장만 읽어드리면 문고리 3인방이니 십상신이 하는 이들을 포함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인물들이 진을 치고 있다. 최소한의 소신을 지키다 갈등 끝에 물러난 진영, 유진용,
두 전직 장관을 제외한다면 정 국무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도 국정을 힘있게 이끌기는커녕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는 형국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요. 고발뉴스닷컴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사 일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세월호 기사인데요. 네. 세월호 현장 중계 기사인데 선체를 온전히 인양을 하라. 그리고 지금 4대강은 22조 들었는데 진상규명에 241억이 든다고 세금 도둑이냐? 라고 하는 세월호 대책위의 주장을 실은 기사였습니다. 지금 세월호 조사위가 아니라 설립준비단. 그렇습니다. 준비단이에요, 네. 준비단. 네. 거기에 지금 공무원들 다 파견 나왔다가 세금 도둑 운운하니까 다 빼갔어요. 그렇습니다. 책상 위에다가 노란 리본들만 남겨놓고 다 공무원들도 빠졌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조사위원들도 좀 구성에 문제가 많고요. 네. 네, 좀 문제가 너무 그거는 많습니다. 뭐 모두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지금 진실규명과 선박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면서 우리 유가족들 지금 팽목까지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첫날부터 저희 고발뉴스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한 중계 1호차 통통이 민동기 국장을 닮은 차입니다. 통통이 네. 함께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초 수중 투색 구조가 중단이 되고 정부 범대본이 해체된 이후에 정부가 우리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숱하게 약속을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살필 미루고만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 초기부터 강력하게 주장하던 정부가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인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함께 즉각적인 선체 인양을 촉구하고 그리고 실종자를 완전 수습하기를 호소하기 위해 출발을 하는 그런 도보 행진입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든 그 탑승했던 467명인가 될 거예요. 그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뜻을 맞춰서 같이 가고 싶어 하고 항시 또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인하고 배제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일반인하고 꼭 함께 같이 가고 싶고 또 가야 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좀 그거 좀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끝이 아니고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도 그렇고 안전사업 그것도 또 추모 사업 모든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올 3월달 발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추운 날씨라서 사실 저희 취재진도 손이 고물 정도인데 어린 아이들까지 대동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방송 중계를 위해서 일단 현장을 철수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동기 국장도 좀 함께 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저도 있죠. 마음만? 아니 뭐 언제든지 김남은 되면 갈 의사가 있습니다. 일정이 안 맞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일정이 맞으면 되잖아요. 네. 일정이 안 맞아서 세월호 행진 참여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 하지만 저희들은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근데 김남훈 씨 솔직한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저는- 바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저도 많이 했어요. 세월호 관련해서는.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정말. 아 근데 사실 우리 좀 약간 두려운 존재가 되고 있어요. 김남훈 씨가 우리 상임시정부 팬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막내고 또 저희가 이제 캐릭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막내를 약간 내가 구박하는 못된 구박하지 못된 형. 말라는 그래서 이게 게시판 재미를 위해서 이게 만드는 건데 제가 박명수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악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종종 김남훈 저도 건들지 게시판에서 말라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먹을 보십시오. 김남훈이 저 때리면은 그냥 한 줌도 안 됩니다.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 안 났지? 아 화났죠 무슨 말씀? 화 났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현장 저희가 발루스위크에서 또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한 곳 더 다녀왔는데요. 쌍용차 우리 해고 노동자들이 굴뚝에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면서 농성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주 수요일에 우리 천주교 수원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님들과 신도들이 미사를 봉헌해주고 계시대요.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지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차를 사줬어요. 이 20살이 돼서 이제 그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찬미 받으소서. 우리 종교인분들이 정말 옳은 길을 걷고 있고 이것을 현실에서 증명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 모아주고 기도해 주시는 그 손 안에 꼭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실무 교섭이 내일 2시에 이루어집니다. 뭐 앞으로 교섭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될 것 같습니다. 교섭 의제로서 배고자 복직과 선배 가압류 문제, 그다음에 26명 죽음에 대한 그 생자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뭐 상차 정상화를 위한 방안, 이런 것들 4개 의제로 지금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로 간의 입장을 얘기해서 좁혀 나가야겠죠. 이런 6년 만에 교섭이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대화 물꼬가 튼 만큼 여기에서 쌍용자동차의 사태를 많이 마무리해서 회사도 이제 이 문제 종집으로 찍고 쌍용자동차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국민 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쌍차 사태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다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열어놓고 함께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사측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했으면 하는 말씀이 여운이 있네요. 꼭 이야기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인간의 생존권 문제에 직면해 있는 분들 관심, 이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종교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멀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굉장히 좀 기분이 뭉클해집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 물어봤는데요. 네. 네, 궁금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처음에 재미있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네. 게시판에 또 올라온다. 좀 봐주셔야 돼요. 이 주목을 보십시오. 진짜로 한번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어떤 이효리 씨라든가 아니면 영화배우 김희성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어떤 캠페인을 벌이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사실 이런 게 정말 될까 안 될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창근 씨라든가 아니면 고동민 씨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좀 길어. 5년 5개월 만에 처음이래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도움이 됐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동민 씨라고 또 해고 노동자 있는데. 그만해. 게시판에. 네, 이 정도로. 좋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1월 29일 오후 2시 오늘이죠. 사측과의 첫 번째 실무 교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 함께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뉴스를 정리한 팔뉴스 위크였습니다. 이번 수는 언론 와치독 감시견 중에 얼굴이 제일 큰 뿔뿔 미디어오늘의 민동기 국장과 함께합니다. 뉴스의 옥석을 가려주는 옥석 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 고발뉴스 게시판에 보니까 내가 뽑은 옥석 뉴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이 올려주고 계세요. 멋지다. 히트하고 히트. 그러면은 앞으로 그걸 좀 참조를 하겠습니다. 참조하세요. 네. 내가 뽑은 옥석 뉴스 해가지고 그 SBS에서 왜 그 119 차 비켜주다가 딱지 뗐는데 이래도 되느냐 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걸 밝혀내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이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한 뉴스다. 그렇습니다. 옥뉴스를 선발한다 해서 올려주셨는데 SBS 관계자가 아닌가. 하지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좋습니다. 옥석 뉴스 올려주시면 저희가 10분 활용하시겠다. 30분 활용하겠습니다. 웃기지도 않고. 자, 오늘은 뭐부터 갑니까? 성뉴스부터 가겠습니다. 성뉴스부터. 간단하게 툭툭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툭툭? 왜냐 길게 다룰 내용도 없습니다. 미디어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편집장이 아니랍니다, 이제. 민 부장님. 민 부장. 잘하겠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이정환 편집국장과 출연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조선일보 1월 26일 보도한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스타일 바꾼 박 대통령. 헤어스타일을 바꿨나요? 아니, 약간 좀 회의 스타일을 바꿨답니다. 직원 업무동 찾아가고 수석회의 공개. 무슨 내용인가 해서 봤더니 26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와라 이게 아니고 이제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 일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길 직접 갔답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회의를 주재했다는 건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입니다. 가서 또 뭐 커피 환담 그 어로 아시죠?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커피를 밥보다 많이 먹는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회의 스타일을 변화하면서 인사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별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회의 장소 바꾸었다. 그리고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그렇습니다. 차 한 잔 마신 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7분 동안 박 대통령께서 무려 질문을 15개나 던졌다. 네! 옥석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미없으면 울리는 인공지능 시계입니다. 인공지능 시계, AI 시계. 27분 동안 15개 던졌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슨 활발한 토론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다른 기사가 아니라 이 기사, 조선일보 기사의 문제점을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하면서 제가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뭐라고 썼길래? 동아일보가 신문 기사는요 자세히 보면 거기에 모든 정답이 다 있습니다. 역시 동아일보가 같은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다르지만 근데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토론 결과를 보면 해당 분야 수석 이외에 다른 수석이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 특별보좌관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게 없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과 해당 수석 간의 질의응답만 있을 뿐 실제 토론은 없었다는 얘기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기사에서 기사를 자세히 보면 하지만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 조선일보 기사의 과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동아일보가 기사를 자세히 보면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적으로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날카로워요. 편집국장은 아니지만 아직은 편집국장이시죠. 그렇습니다. 2월 달에 바뀝니다. 부장이지만 아주 날카롭게 해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한겨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 뭐 이런 거를 지적한 기사가 있는데 거기 딱 제가 한 문장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네. 자, 여기에 여권의 한 원로 인사의 코멘트를 땄는데요.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확합니다. 새로 바꾼 사람들과 차 한잔 마시고
간담회 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불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적어도 기사를 쓰려면 이 정도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에드벌룬 기사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현하는데 네. 그냥 실제로 바뀐 건 없는데 이를테면 스트레이트 거리는 없는데 이런 분위기 가지고 하나 이렇게 뭐 달라지지 않겠냐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분위기 띄우는 기사인데 그래도 조선일보는 완전히 그냥 홀딱 벗고 띄웠는데 동아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 하지만 해가지고. 하지만. 근데 한겨레는 그냥 풍선 같은 것도 띄우기 거부한 플래카드로 그냥 조져버리는 기사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부장밖에 안 되지만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아까 그 이재명 시장 고건을 이 제보한 분이 있습니다. 제보한 분이 김남우 대표입니다. 네, 제가 텔레그램으로 민노기 국장님에게 성뉴스 후보를 이제 제보를 했죠. 네. 이재명 시장한테 연락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네. 꼭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이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 동아일보 기사가 약간 냄새가 납니다. 1월 22일자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근데 성남 청소업체 나눔환경 자금 이석기 RO의 유입 정황 이게 이제 22일에 그렇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근데 정확하게 22일자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를 좀 의도한 기사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발 기사입니다. 검찰이 한마디로 이석기 전 의원의 지하 조직으로 지목된 RO에 흘러들어간 정황, 흔히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나눔환경, 여기에 자금이 한마디로 RO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 세금인 성남시 예산이 RO 활동에 사용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당일날 뽀록이 났어요. 왜냐? 대법원이 RO의 실체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RO 실체 없다 실체가 얘기했죠. 없는 RO에 어떻게 자금이 흘러들어갑니까? 이 기사는 이거 하나로 일단 뽀록이 났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우 선배가 얘기했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만약에 이걸로 종북이라면 이거 사회적 기업으로 공인 인증을 해준 게 그리고 수억 원의 돈을 지원한 돈을 지원한 게 경기도와 이명박 청와대. 정권입니다. 청와대. 그러면 도대체 당시 김문수 지사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RO의 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사 이거 완전 뽀록이에요 이거. 이 기사는 완전히 뽀록난 기사이기 때문에 성뉴스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성뉴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소송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이 나중에 걸어도 조금 걸면 그렇습니다. 충분히 걸리는 네. 기사입니다. 이 성뉴스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네, 성뉴스 다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옥뉴스가 있다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간신히 하나 건졌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세계일보에 아직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어허. 약간 좀 세계일보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세계일보가 좀 옥뉴스예요? 옥뉴스입니다. 왜냐?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연말정산해 가지고 세금 폭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세 하향 추세는 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예? 근데 세계일보가 그 허점을 꼬집었습니다. 법인세는 내려도 기업 투자가 안 늘더라. 이렇게 세계일보가 1월 27일자 일면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2000년대 소반까지 최고 세율 기준 30%였던 법인 명목 세율을요. 정부가 22%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렸으면 기업 투자가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나 내려줬는데. 내려줬는데. 돈이 그렇습니다. 구조인데 최소한. 근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감세 정책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기업들이 감면받은 세금이 37조 원. 이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37조 원. 그런데 이렇게 감면액 대비로 연평균 투자 증가액은 4천억. 4천억. 37조 원을 감면받아 놓고 연평균 투자 증가액은 4천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를 낮춘다고 투자가 느는 거는 아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김상조 교수가 또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네. 자, 낙수 효과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답니까?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역시 이 같은 연장선에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 감세로 대기업 성장을 도우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도 한마디로 물이 넘쳐 흐르듯 혜택이 돌아간다. 일단 낙수 효과. 이게 낙수 효과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학계에서는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로 검증이 났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부는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설득 논리로 동원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일보가 이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잘 지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세계일보가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 일단 박수를 보내고요. 네. 아까 지금 이상호 기자가 얘기했지만 괜히 그 무슨 뒤에 이런 걸로 협상하지 말고 딜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전파. 있다면 그렇죠. 정확하게 원칙대로 까십시오. 그렇죠. 언론의 정도. 옴뉴스로 제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뭐 옴뉴스로 제가 밀어드린다고 세계일보가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아닙니다. 더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자꾸 재지 않습니까? 이러면 나중에 보도를 하더라도요. 국민들이 또 의혹을 사. 그 의혹을 삽니다. 애들이 세계일보가 딜하다니 안 되니까 이런 거 아니야?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혹을 살 수가 있기 일단 때문에 냅다 질러라. 깔 수 있을 때 까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입장에서는 아주 설득력이 아주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옥성뉴스였습니다. 네. 뉴스는 인물입니다. 이번 주에 뜨는 인물 그리고 지는 인물을 추적합니다. 네. 김남훈의 인물 업앤다운인데요. 오늘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시작하기 앞서서 팟빵 게시글을 보니까 충격적인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중년의 세 남자가 모여서 토크를 하는데 추접스럽지 않다. 저도 읽었습니다. 오히려 상큼하다. 추접스럽다. 아니 중년 세 남자가 모이면 원래 추접스러워야 되는 겁니까? 추접스럽긴 하죠. 네. 요즘 뭐 개저씨라고도 저는 하고. 그 게시판 글을 읽으면서 네. 한국 중년 남성들이 네.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평균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네. 그나마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요? 그나마 이 우리 김남훈 대표의 뿌잉뿌잉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덜 추접스러운 거 우리 그렇습니다. 둘만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엮지 마십시오. 자, 그럼 뿌잉뿌잉 한 네. 번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뿌잉뿌잉. 네, 네, 절대 하라고 추접스럽지 하는. 않습니다. 네. 오늘 예, 업당 업앤다운에서 먼저 다운부터 다운. 가보겠습니다. 네. 다운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누굴까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이분 완전 이슈의 인물이고요. 기사가 거의 뭐 하루에 30개, 100개씩 나오고 있는데요. 토이리. 네. 머리야. 어떻게?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카카 토이리. 네. 조만간 토일이. TV 화면에서 한번 세게 털릴 것 같은. 먼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자, 이분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포함해 충청권 출신 첫 원내대표를 지낸 아주 충청의 맹주라 할 수가 있죠.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고요. 네. 그러면서 31살에 홍성 최연소 경찰서장. 31살에 경찰서장했어? 그렇죠. 와. 최연소 경무관. 나는 이때 한참 경찰서 들락달락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1995년에 민자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의 발을 담갔습니다. 이후에 15대 총선에서 치러진 총선에서요. 자민련 텃밭이었던 그렇죠. 충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돼 주목을 받았고 이후에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원내 총무와 대변인들을 역임하면서 자민련. 2000년 16대 총선의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후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자민련을 탈당해 한나라당 이적을 했고요. 이후에 또 그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이후에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안에 그 제동을 걸면서 박근혜 후보와 그 원칙을 고수한다라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친박계로 완벽하게 이때 좀 많이 떴죠. 많이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그 친박으로서 이제 강조를 했냐면은 이분이 그 말을 다시 부활시켰죠. 각하. 네. 사실 이 단어는 각하는 사실 독재 치하의 언어적 유물이었어요. 그렇죠.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사용하던 단어를 그 심지어는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이 각하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을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어필을 했죠. YS 때만 해도 없어졌죠. 술자리에서는 자기들끼리 각하께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DJ 이후에는 이제 VIP.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때는 노짱. 노무현 때는 노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MB 때는 말 안 하고 하더니 이제 각하가 다시 됐고. 그렇죠. 뭐 대통령 각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대통령 각하를 중심으로 대통령 각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주 공개적으로 사용했는데 이 각하가 바로 누각 밑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 왕조에서나 쓰던 그렇죠. 그런 표현인데 그 말을 다시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 충성을 드러내는 게 말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넌 별 얘기 안 하더라. 네, 그런데요. 네. 자, 근데 이분이 드디어 이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후보자가 되면서 이제 관련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의혹들을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토지 차남 증여 투기 의혹. 2000에서 2001년에 그 이 후보자 장인과 장모가 2억 6천만 원에 사들인 경기도 분당의 토지 가격이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된 시점에서 2배 상당으로 올랐고요. 또한 그 후보자 차남에게 증여된 시점 2011년에는 18억 원으로 최근에는 20억 원을 웃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런 알짜배기 땅을 어떻게 샀을까 이런 의문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알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판교인가요, 그쪽이? 판교 쪽입니다. 판교 네, 그렇습니다. 개발하고 하는 그렇죠. 플랜이 국회에서 사실은 승인이 된 건데 2개월 전에 발표 2개월 전에 구매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전혀 몰랐다. 그러면서 단순 오비 일학이라고 보기에는 의혹이 좀 많습니다. 저들 부자들 권력자들 주변에만 오비 일학이 본인께서는 유독 많은지 농약을 썼는지 맞습니다. 당시 고령이던 장인과 장모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산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집을 못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또 차남의 병역 의혹이 있습니다. 요거 민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민감하죠. 군대를 간다는 거는 목숨을 담보로 맡기는 겁니다. 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은 사실은 뭐 10만 원, 20만 원 더 내는 문제. 그렇죠. 이거 가지고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30%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29.7%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 병역 문제는 1, 20만 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자녀. 그렇죠. 과거에 삼정이 흔들릴 때도 이 병역 문제 가지고 결국은 봉기가 일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차남 후보자의 아들이 2000년 신체 검사에서 현역의 3급 판정을 받았지만은 2006년에는 5급 면제 판정을 받으면서 군대에 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유학 시절 축구 경기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썼어요. 아들 병역 문제를 왜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이랬던 조선일보가 2012년 2월 20일자 사설에서는 당시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아들 병역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공인가족의 병역 문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아버지가 나서서 이를 해명해야 한다라고 2012년에는 사설을 썼다가 세월호 때문에 이제 기레기라는 말이 신조어로 등장했는데 이미 기레기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사실 병역 비리 관련해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그런데 일각견이 있죠. 열심히 해왔지 않습니까? 한때 대통령 되시려다가 이거 하셨던 분 있지 않습니까? 이회창 씨.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를 제가 이 제스처는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사랑하는 그 후배 가수 싸이 씨. 싸이. 병역 비리도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착 보면 이게 감이 옵니다. 견적이 나옵니까? 이번에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또 막 취재하고 싶을까봐 자 이렇게 봤습니다. 토이 리 씨의 둘째 아들.
딱 봤습니다. 십자인대. 예. 그게 그 당시에 가장 파퓰러하게 면제 사유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다 그러면 일단은 수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다 십자인. 냄새가 나는군요. 이 유행이 번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뭐 허리 뭐 디스크, 뭐 그렇죠, 하체 그렇죠, 구신염,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유행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많이 면제 받으면 한번 사단이 나고 이제 국방부에서 그 질병에 대해 특히 이제 타이트하게 감시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걸로 면제 받은 애들 다 불러다 재수 조사하고 하니까 그때 바뀝니다. 옛날에 눈, 체중 그렇지.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안 먹힙니다. 네. 요즘에 이 십자인대 같은 걸로는 면제 안 됩니다, 이제. 그렇죠. 네. 그때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걸로 면제 받았다 그러면 아주 타이트하게 의심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사실 뭐 자세하게 안 봤어요.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3급으로 받았으면 그때 갔으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계속 받다가 한 번 더 받으니까 4급이 나왔어요. 현역에서 국민보충용. 방위 가면 됩니다. 안 갔어요. 그리고 4급에서 다시 이 십자인대 가지고 5급을 끝내 받아낸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군대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목적의 신체 검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최종 진단서가 바로 미국에서 받은 진단서예요. 근데 미국에서 진단서 보면은 환자가 통증을 느낀다라고 주장이 돼 있어요. 병원이 자기가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걸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네. 환자가 아프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없고 그리고 그 수술을 받은 시점이 아주 정교합니다. 사고 당하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 있다가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요거는 제가 취재하면 나옵니다. 네. 제가 들어가면 나옵니다. 또 요거 나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오늘 또 뭐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네. 후배 제위와 많은 또 기자들이 계시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안 나오면 제가 결론은 냄새가 네. 난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자 미국 국적 및 장남 재산 논란, 재산 신고 손자가 다 미국인이에요. 그렇죠. 네. 또 뭐 재산 신고 시 채무 신고 누락,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고요. 또한 어제 저녁에 나온 거죠. 타워팰리스 의혹. 그렇죠.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학위와 관련해서도 박사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변희재 씨 네. 덕분에 지금 학위 논문 검증이 됐죠. 논문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네. 근데 저도 이때 총리 후보자님의 해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이테이션에 문제가 있으나 레퍼런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내가 전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이해가 되리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너무나 쏙쏙 들어왔어요. 아니 전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논문을 쓰면 안 되죠. 사이테이션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레퍼런스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전문학자가 아니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자, 그래서 제가 그 지금의 그 새누리당의 한나라당 시절일 때 야당일 때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장관 후보자,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는지 잠깐 정리해봤거든요. 네. 자, 잠깐만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네. 지금 토일리 씨와 관련해서 제기된 게 부동산 투기 의혹. 네. 그렇죠. 병역. 차남 병역. 자기 개인 병역도 있어. 맞습니다. 예. 개인 병역도 요거 조사해야 돼요. 본인은 엑스레이 뭐 자료를 뭐 50년째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져오는 것도 있는데 이상하고 오히려 군대 가본 분들은 알아요. 그쵸. 중간에 의가사로 나온다는 게 웬만한 빼가 아니거나 정말 어지간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병 아니면 안 됩니다. 네. 저한테 개인 병역 의혹이 있지, 차남 의혹이 있지, 그다음 또 뭐 있어? 손자 미국 국적. 손자 국적. 그거는 뭐 원전 출산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장남 재산.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걸로 돼 있어. 미국 유학 중인데. 그럼 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렇죠. 뭐 미국에서 뭐 장학금 받고 그런 거 봤는데 제가 2년 동안 포스닥 했거든요. 박사 후. 네. 그거 생활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 돈 없어서 거지 됩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있죠? 그리고 재산 신고 시 채무 신고 누락. 자, 일단 6개. 주요한 것만 6개. 네, 자, 주요한 거. 아니 어떻게 낙마시켰습니까? 고구마 줄기네 이거. 그러니까 자, 2002년 장상 총리 내정자 장상.
네, 이분은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 문제, 그리고 위장 전입 의혹으로 낙마. 야, 요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2002년 장대한 국무총리 설이 낙마, 부동산 투기 의혹과 위장 전입. 야, 투기. 야. 의혹의 의혹. 6개 중에 하나. 그렇죠. 2004년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 낙마, 전문성 부족으로 부결. 전문성. 네. 자, 그리고 2005년 이현재 부총리 사퇴, 부인 부동산 투기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 야, 부동산. 네. 부인. 자, 그리고 2005년 강동석 건교부 장관 사퇴, 장남의 인사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청탁. 2005년 최영도 국가위원장 사퇴, 위장 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야, 부동산 투기. 자, 그리고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퇴, 논문 표절 시비. 야, 논문. 가로 열고 일주일 만에 낙마, 가로 닫고. 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께서 엄청난 멘트를 날려주셨어요. 누구였나요, 그 당시? 전여옥. 하지만 박근혜에 대해서는 전여옥 씨가 제대로 짚었잖아요. 네. 책을 안 보는 사람이라.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네. 2005년 3월 28일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 낸 논평은 논평은요, 공직자의 조건을 일깨우는 명논평이었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 사회는 세네카의 말대로 공직은 용기 있는 자만이 맡는 사회가 되었다. 즉 공직을 맡기 위해서는 평생을 자기 주변을 정돈하고 되돌아보며 준비해야 한다. 티 한 점 묻히지 않기 위해 인정도 야박하게 털어내고 오로지 공직자로서 명예만을 위해 건박한 생활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코멘트를 날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흠결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도로 들어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 총리가 또 유임될 것 같아요. 끝까지 가. 야, 그러면 진짜 재밌겠다. 이거 헌정사상. 저는 예언컨대 지금 이완구 씨가 사실 뭐 자판기 총리라고 할 정도로 네. 그냥 의혹이 제기되면 바로 자려가지고 뭐 다 있어, 옛날 자료가. 다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글쎄요, 거. 정치라는 건 모르는 일이고. 하나 또 지금 제가 깜빡했습니다. 뭔가요? 신군부 활동이요. 그렇죠. 이한구 원래 전두환 특집이시잖아요. 스페셜. 제가 깜빡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경찰 재직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신군부가 집권을 위해 만든 초법적 기구 국보위죠. 국보위. 오랜만에 들어보는 국보위는 사실은 참여한 그 자체로도 총선에도 낙마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참여한 자체로도. 근데 국보위 때 훈장까지 받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러면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면 국보위 때 사람들 다 나와야 돼, 다시. 저는 이 경력 자체를 전두환도 다시 나와야 돼. 그럼요. 이 경력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할 경력인데 국보위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 경험한 사람 딱 두 종류죠.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당했거나 아니면 국보를 통해서 권력과 부를 얻었거나 둘 중 하나인데,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셨길래 국가안보유공을 인정받아서 국보위 재편 때 보국 훈장 광복장을 받으셨는지, 광복장 센 거기서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 네, 그게 궁금하네요. 그런 내용도 다 밝혀내야 합니다. 정상적인 언론이 작동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인사청문을 하면 도저히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총리를 바꾸기로 한 것은 자기 지지율이 30%대가 위협되니까 어떤 반전을 위한 카드로 제시한 건데, 네. 사실 이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가 지금 그렇습니다. 생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완구가 만약에 통과를 하면 모르겠으나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고 정홍식 총리가 다시 유임이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저는 후자에다 걸겠습니다. 만원 빵? 5,000원. 5,000원 빵. 아니, 저는 5,000원 빵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5,000원 빵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 동네 라면이 5,000원. 2차는 라면으로. 저도 그럼 네. 이상호 선배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는 통과된다. 그럼 오케이. 자, 네.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네, 업인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인물, 다운 인물은 네. 토이 리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자, 업인물은 누굽니까? 처음에 일단은 그 오바마 대통령을 뽑았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엄청난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현행 그 최저임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7,859원을 이제 $10 10센트를 올리자, 10,000원 넘게 올리자라는 그 국정연설을 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고, 우리나라 트위터,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1년 일해서 연봉 1,600만 원으로 가족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네가 해봐라. 이런 발언하면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90%까지 치솟아 올랐죠. 이 발언이 또 너무나 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 열정페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죠. 현실감 있게 다가왔던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370원이 올랐습니다. 이 370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뭐 여러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중소 영세 사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이러면서 너무 오른 것 아니냐. 과격하게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오바마를 하지 그랬어. 아니 근데 안 하신 이유를 알겠어. 네. 북한 관련해서 약간 좀 이상한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셨거든. 북한 관련해서는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만적이고 억압적인 독재 체제는 다른 어디에도 복제할 수 없다. 시간 흐르면 이런 정권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요 앞에 문장까지는 괜찮은데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 뭐로 너무 좀 북한을 자극한 발언이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외교적 수사는 네. 분명히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유튜브에서 보니까 박근혜 씨도 붕괴라는 말을 또 썼던데. 네. 붕괴. 붕괴. 사실 붕괴되면은 1차적인 피해는 바로 저희가 다 받죠. 그렇죠. 그 유민들 다 내려와 봐. 맞습니다. 극도로 또 사회 혼란하고. 제가 보니까 이상호 선배 연관 검색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오바마 얘기를 하는데 역시 박근혜. 자꾸 끌려 그쪽으로. 삼위일체야. 전두환, 박근혜, 이상호 어떻게 해요? 진짜. 이상하게 박근혜 쪽으로 자꾸 끌리는 거 있지. 야, 근데 여하튼 연구 대상입니다. 박근혜 씨는. 연구 대상이죠.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0%의 고정 지지율이 사실은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뿌리 깊은 지지층인데, 네. 그렇죠. 30% 이하로 내려간다는 거는 아버지의 지지율을 까먹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30%에 있을 때는 박근혜 씨의 개인적 획득 지지율은 제로인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자로 보면 29.7%로 내려갔기 때문에 드디어 아버지의 재산마저 까먹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박근혜 씨 왠지 저는 끌립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좀 올렸다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북한 관련 부분 때문에 나가를 시켰고요. 야, 진짜 뭐 노벨상보다 더 어려워. 어려워요. 업인물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업인물로 선정한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누굽니까? 운동선수. 1980년생. 바로 차두리 선수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근데 차두리는 진짜 멋졌어. 아니 이번에 아시안컵 8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 연장전에서 70m 70m. 예전에는 센터 라인 이전부터 치고 들어왔어. 예전에 차범근이었어요. 그러면서 요번에 뭐 그 계속 승리를 이끌면서 결승까지 진출시켰죠. 어시스트 2개. 네, 난리 났었습니다. 이분의 대활약에 대해서 뭐 배성재 SBS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왜 저런 선수가 월드컵에서 해설했을까요? 자기랑 같이 했나? 야, 진짜. 근데 이분이 이번 아시안컵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은퇴 선언을 한 상태고 아마 요번으로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시민들이 은퇴 반대 위원회? 맞습니다. 를 조직했어. 뭐 다음 아고라에 차두리 선수 국가대표 은퇴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1월 28일 현재까지 1,2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진짜 저는 선수로서는 정말 행복한데 이번에 깨끗하게 아시안컵 우승하시고 현역 은퇴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 미디어 오늘의 편집국장, 부장 앞으로 이제 편집국장까지 쭉 하셨는데 언론인으로서 거의 톱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경력으로 보면. 근데 편집국장을 내려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미디어 오늘 독자들이라든가 팬들이 편집국장 계속 해달라고 편집국장 청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가? 깨알 같은 누가? 여자랑. 예? 누가? 아니 뭐 있었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적도 성적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몸에 팔에 문신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후광. 차범근의 아들이면서 축구 선수라는 거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그 부담이었을 거로 봐요. 물론 아버지의 후광을 그대로 자신의 자산으로 홀랑 빼먹은 다른 어떤 정치인도 한 분 계시긴 합니다만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상호인데 아들이 기자야.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네. 김남훈 대표가 지금 프로레슬러잖아요. 네. 아들이 프로레슬러야. 얼마나 부담이겠어. 부담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별로. 좀 전에 그 박명수 라디오를 들었는데 서장훈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 왜 저 연예인 하냐. 그러니까 그 답변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에 자식이 농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막 명확하게 답변을 하더라고. 절대 싫다는 거야. 왜냐하면 스포츠 세계 특히 아버지가 스타 플레이어인 경우에 자식이 그 스타성을 능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근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두리 선수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후광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기만의 세계와 팬덤을 확보한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노장이죠. 또 운동선수, 저도 운동선수인데 사실 저는 프로레슬링으로 치면은 사실 업계에서는 이제 2류 레슬러거든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3류 아닌가? 예, 3류예요. 아니 웃기려고 하거든요. 3류 레슬러죠. 아니야 2류야 2류. 미안.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도 너 은퇴하는 거 정말 저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플레이를 했다는 거 정말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한 저렇게 잘된 사람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게 제가 아마 저는 차두리 선수 같은 입장에서 많은 팬들부터 박수를 받고 경기를 펼치는 것은 예전에도 없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플레이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좀 일단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좀 양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여하튼 그 1급 인류에 가까운 사실 2류 프로레슬러인데 됐어? 예. 자 오늘도 인물 업앤다운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정말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는 면이 돋보입니다. 게시판을 의식한. 네, 정말 장래가 아주 밝은 방송이세요. 42인데 뭔 장래예요 지금. 자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죠 여기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게시판 말을 신경 쓰지 마시고. 괜찮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민동기 국장한테도 제가 한번 팔이 있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잡은 적이 있거든요. 민동기 국장 얼굴에 손대지 말라고. 용안에 손대지 말라고. 방송을 못 하겠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서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